안녕하세요. 부동산 이주장입니다. 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전세는 없어서 그런데 공공임대는 남아서 난리랍니다. 이거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공공임대가 전세 수요를 흡수를 못하고 있는 건데 문정부 들어서는 임대가 50만 가구나 늘렸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걸 외면하고 있다는 거죠. 자, 점점 어떤 삶의 질이 좋아지게 되면서 넓고 쾌적한 집을 원하는 눈높이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맞추지 못하고 있고 숫자 늘리기가 급급한 상황이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고, 또 하나는 전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임대 가지 않는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어떤 질적 차이가 있다는 거죠. 시설이나 물리적인 차이도 존재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공공임대 같은 거는 민간임대에 비해서 굉장히 어떤 공공이 짓는 것들에 대해서 부실하다 이런 어떤 인식이나 고정관념이 있는데, 그런 걸 타파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런 기사가 나질 않아야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은 뭐 지금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질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래서 LH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72,300가구 중 16.6%인 12,000가구가 올해 5월까지 임차에 못 구한 것. 작년 8월 달에 임대차 3법 시행되고 나서요, 전세가 정말 모자른 상태였는데 이거는 12,000가구가 지금 임차를 못 구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임대 전세가 막 남아돌면은 공공임대도 남을 수 있어요. 근데 민간임대가 지금 모자라서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임대가 지금 집이 남았다.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죠. 6집 중 1집꼴로 비어있는 셈이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더군다나 6개월 넘게 공실인 것도 무려 5,657가구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최근 전세값이 급등한 상황에서도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 대량 공시 남은 것이다. 전세값이 급등했고요. 가격도 저렴합니다. 공실입니다.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도 안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왜냐?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택이라면서 전용면적 40 미만의 원룸같이 좁은 집을 대거 공급해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미만이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12평 정도 되는 겁니다. 12평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좁죠. 그래서 지금 숫자를 늘리다 보니까 작게 지을 수밖에 없는 닭장 같은 집을 양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양적 확대만을 강조하면 성과를 자랑하고 있다. 135만 가구였는데 185만 가구가 됐고 공공임대를 차지하는 비율이 9위로 올라섰다. OECD 9위로 올라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숫자 노름이라는 거죠. 예, 이게 이 홍보하기에는 굉장히 좋지만 실질적인 여러분들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와중에 전세값은 2억 4천만 원 수준이 지금 3억 2,300만 원까지 35%나 올랐습니다. 4년 만에. 그러면은 연간으로 따지면 6에서 7% 정도를 매년 꾸준하게 올랐다는 거죠. 이게 전국 평균 전세값이고 서울이라든가 일부 특정 지역, 전세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가 상승률이 수배 이상 올랐다는 거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주택 늘리는 것 그래서 공공주택을 늘리는 것 정책을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늘리긴 해야죠. 당연히 거기에 저소득층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걸 늘리되 민간임대 시장을 옥죄지 말고 이것도 같이 풀어줘서 원활하게 사람들이 편하게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모든 걸 정부가 다 하겠다, 공공이 다 하겠다라고 하고 민간을 죽여서 시장경제체제를 시스템을 와해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해서 잘못된 정책을 많이 쓰고 있는데 집값 상승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됐고, 집을 구입하지 못한 분들과 어떤 유주택자, 무주택자의 괴리감도 커졌고, 지금 이제부터 집을 구입하려고 하니 대출도 규제하게 되고 여러 가지 지금 난제들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좀 약간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서울 집값 상승에 대해서 언론 탓을 하고 있는 국토부사나 국토연의 연구발표가 나와서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제목도 좋아요. 주택거래 가격 결정에 대한 행동 경제학적 이해, 이런 보고서를 냈는데, 이게 지금 결국 이겁니다. 언론들이 계속 호도를 해갖고 가격이 올라갔다, 이렇게 지금 남 탓을 하는 겁니다. 예, 이거 하루 이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용은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싶은 거는 정부가 아직도 어떤 본인들의 정부 정책 실패에 대한 사과나 아니면은 스스로의 반성을 하고 있지 않고 여전히 투기꾼 탓, 언론 탓, 남 탓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본인들의 어떤 정책이 잘못됐다는 걸 시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잘못됐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뜻은 뭡니까? 앞으로도 이 정책을 계속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알고 있잖아요. 이 정책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을. 그런데 이러한 정책을 계속 쓰고 있다? 지금과 같은 현상,
수년간 가격이 계속 올랐던 현상이 앞으로도 지속되리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엄청나게 가격이 더 오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조금만, 이게 정책을 뭐 제대로 짜는 게 아니라 잘못된 정책만 없어지더라도 지금 올라간 가격에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많이 오른 가격이기 때문에. 근데 이 올라간 가격에서 계속 푸시를 해주고 있는 게 정부 정책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정책이 잘못됐어 얘기하는데 아니야, 우린 잘하고 있어. 너희가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앞으로 어떤 현상이 또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마음에 드는 통계치를 내놓지 않는다면 통계총장을 교체해버리는 정권에서 국책연구기관 역시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연구기관, 국책기관에서는 지금 정부의 마음에 드는 보고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기 신도시 청약청약이요. 청약통장 최소 16년을 보유해야 당첨이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뭐 대출 연끌을 하서라도 집을 구입할 수 있는 분들은 집을 구입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드렸어요. 왜냐? 3기 신도시 당첨되는 게 지금 집값 구입하는 거다 뭐 별론가요? 이거는 따져봐야 될 문제긴 해요. 3기 신도시가 어쨌든 시세의 60에서 80% 준다고 했으니까 지금 집을 구입하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걸 사라고 했던 거는 현실적으로 여기에 당첨된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부분이 가장 센 겁니다. 여러분들 최소 16년 보유에 당첨이에요. 2030들은 허탈하죠. 16년을 어떻게 보유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첨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3기 신도시 막 공부하기 위해서 젊은이들 연끌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했는데 막상 보니까 당첨이 안 돼. 앞으로도 뭐 특별 공급이나 뭐니 늘려준다고 해도요, 그게 여러분들 숫자에 비해서는 조족지열입니다. 2030 세대들이 집이 있어요, 얼마 있어요? 대부분 무주택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자금도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렴한 것들을 구입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렴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경쟁률도 엄청나게 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준에 맞는, 여러분들 자금의 뭐 개개마다 틀리겠지만 지금 자금 차등에 맞는 주택을 당장 구입하는 것이 낫다라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지금 볼 거는 아니에요. 지금 요 헤드라인만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이런 상태면 여러분들 이거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어떤 식의 최근에 뭐 전망 같은 거 말씀을 물어보니까 이제 그 전문가들이 패널들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좀 이렇게 교수님들, 이제 학자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전 전문가들,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체로 어떻게 다니냐면요. 실전 전문가들은, 지금 집을 사라 주의가 좀 많았고, 학자분들은, 이제 교수님들 이런 분들은 청약을 이용하라고 하는데, 청약을 이용하는 거는 이론적으로는 좋아요. 당연히. 저렴하게 준대잖아. 새 아파트 인기 많잖아. 신도시니까 인프라 좋잖아. 이걸 누가 몰라요? 이걸 모르는 게 아니라, 3기 신도시 당첨되면 좋은데 이 청약을 통해서 당첨될 확률이 여러분들 엄청나게 낮다라는 겁니다. 로또 청약이라고 하잖아요. 괜히 그런 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확률을 믿고 여러분들이 가다가 안 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떡하냔 말입니까? 집값은 올랐죠. 청약 당첨도 안 됐죠. 그러니까 청약 당첨이 이론적으로는 그게 낫다고 볼 수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조언해 줄 때는 청약을 하세요라는 조언을 해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실물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이론적으로 봤을 때 이게 더 낫지라고 해서 해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의견에 반대고요. 여러분들이 100명 중에 1명 성공하고 99명 실패하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현실적인 부분도 따져봤을 때 청약은 어렵고요. 예, 점수가 굉장히 높고 이런 분들이면 해볼만 해요. 근데 어림도 없는 분들 와갖고 저한테 상담와가지고 청약 한번 해보는 게 낫지 않나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희망 고문을 주는 겁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금 집을 사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기사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저희 채널 최소 16년 보유해야 당첨도 이게 당첨이 아니라 그 희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미만 것들은 거의 안 되는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허탈함 느끼지 말고 미리 깨달았으니 다행입니다. 차라리 지금 깨달아갖고 지금 어떻게든 모아갖고 내 자금에 맞는 지금 빌라 값도 엄청 오르는 거 알고 있죠? 어젠가 기사에서도 지금 올해 8개월 동안에는 아파트 가격보다 빌라 가격이 몇 배 더 올랐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자금에 맞게끔 움직여서 갖고 집을 구입하게 되면은 순차적으로 웬만하면 다 오릅니다. 뭐 지방의 읍면 지역에 있는 무슨 나홀로 아파트 이런 거 아닌 이상에는 어지간하면은 핵심 도시에 있는 것들은 뭐 아파트 오르고 뭐 단독 다가구 빌라 오르고 순차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금액에 맞춰서 내가 소유권을 등기를 갖고 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정부 정책이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부 정책이 지금 엉망이다. 그래서 가격이 더 오를 것 같다. 지금이라도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